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33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조로와 킹이 계속 싸우는 오니가시마의 성 밖에서 시작됩니다. 1032화에서 엠마가 폭주했지만 조로는 다시 엠마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때 킹은 조로에게 달려들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로 앞에 멈춥니다. 조로는 놀라지만 바로 킹의 복부를 3대 귀철로 찌릅니다. 그러나 킹에게 데미지는 없었죠. 조로의 공격을 막고 킹은 말합니다. 그곳을 제대로 쳤군. 그리고 갑자기 킹 앞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면은 상디 퀸 사이드로 전환됩니다. 퀸은 상디를 보며 말합니다. 방금 해적 사냥꾼이랑 통화했냐? 그 녀석은 킹을 이길 수 없어. 킹은 멸종된 루나리아 종족의 생존자. 그들은 자연의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괴물 종족이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지. 상대는 지지 않고 말하죠. 그런 종족이 어떻게 멸종한 거지? 퀸은 역사에게나 물어보라며 상대에게 레이저 빔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킹 조로 사이드로 전환됩니다. 의문의 폭발을 조로는 무장색으로 겨우 막았지만 킹은 바로 앞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부상도 입지 않았죠. 그리고 조로는 킹에게 바로 사자의 노래를 사용합니다. 다만 사자의 노래도 킹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킹은 조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조로는 킹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검을 뽑지만 그때 엠마는 다시 복주하며 조로의 패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킹은 조로를 공격하죠. 이 공격의 여파로 오니가시마 섬의 일부가 파괴되며 조로는 3개의 검을 모두 떨어뜨리죠. 복주하는 엠마의 허덕이는 조로를 보며 킹은 말합니다. 검사가 자기 검에 질질 끌리다니 이런 걸 본 건 난생 처음이다. 조로는 다친 몸을 이끌며 검을 잡기 위해 공중으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서 조로는 히테치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회상 속 히테치는 조로에게 말하죠. 3대 기철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조로는 로그타운에서 3대 기철을 얻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로는 쿠이나의 검을 얻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히테치와의 대화를 다시 회상합니다. 회상 속 히테치는 말하죠. 화돌 문자 엠마 그 검은 똑같은 이에 의해 만들어졌다. 바로 시모츠키 코자부로. 회상 속 조로는 놀라며 말하죠. 어떻게 와노쿠니의 검이 이스트블루의 변방에. 회상이 끝나며 킹은 공중에서 조로를 공격합니다. 조로는 엠마까지 모두 잡아내며 킹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갑자기 다시 엠마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 킹은 그의 날개 하나로 조로를 날려버리고 조로는 그 공격을 막기는 역부족으로 성 안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조로는 다시 모모노스케와 했던 대화를 떠올립니다. 조로는 회상 속 모모에게 말하죠. 스네치는 마을 늙은이에게 들었던 거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조로는 그 해안가 노인의 이름을 몰랐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쿠이나의 할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13년 전 시모츠키 마을 회상이 시작됩니다. 조로는 쿠이나에게 패한 후 해안가에서 훈련을 하죠. 그리고 그 노인은 조로에게 스네치를 가르쳐줍니다. 조로는 노인에게 사무라이냐고 묻고 코자부루는 말하면 해군이 올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하죠. 조로는 쿠이나를 이기기 위해 다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코자부루가 조로에게 2 연습용 검을 주죠. 검을 주며 코자부루는 말하죠. 이 검들은 내가 지금 만든 검들이다. 이걸로 연습해보아라. 검은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 대장장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앗아가도록 검을 설계하지. 각각의 검은 개성이 있고 검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배워야 한다. 위험한 검은 저주받은 검이다. 어리석은 소리. 저주받은 검은 단지 겁먹은 약자에 의해 붙여진 이름. 그 검은 단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포스러워진 것뿐이다. 내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검은 내 삶의 걸작이다. 의무를 다하는 데 충실한 검이지. 그리고 나는 그 검에 지하세계 왕의 이름을 주었지. 회상이 끝나며 조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지하세계의 왕 엠마, 마을의 이름은 시모츠키, 무슨 우연의 일치냐. 그리고 조로는 시모츠키 마을 아이들이 오래전에 해적에 의해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히테치의 검을 다시 떠올리며 말하죠. 그 늙은이는 와노쿠니의 사무라이, 그가 대장장이 시모츠키 코자부로였나? 그리고 조로는 코자부로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명성 있는 검은 항상 인간을 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일을 선택하지. 그리고 자신에게 3대 기철을 주었던 이폰마츠가 한 말도 떠올리죠. 검은 다를 일을 선택하지. 그리고 조로는 땅에 떨어진 엠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엠마는 조로의 손에서 떨어졌음에도 여전히 연기를 발산하죠.
그리고 조로는 엠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팔은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리고 조로는 엠마를 보며 말하죠. 그래, 천성적으로 검은 어느 아기를 갖지 않아. 그것은 내 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지. 오뎅은 패기를 빨려가면서도 쉽게 싸운 건가, 엠마? 그때 백수적단 부하들이 킹을 돕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로를 이긴다면 승진할 수 있을 거라 믿죠. 한편 조로는 점점 깨달으며 말합니다. 내 패기를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지? 패기를 해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엠마는 내 생명도 앗아가겠지. 그때 조로 앞에 다가온 백수였던 부하들이 거품을 불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로의 새 검은 검은 번개와 연기로 덮이죠. 그런 조로를 보며 킹은 말하죠. 넌 왕이라도 될 생각이냐? 순간 조로는 루피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대검은 훌륭해. 네 선장이 해적왕이 될 거니까 딱 어울려. 그리고 조로는 웃으면서 킹에게 대답하죠. 그래, 선장과 친구에게 했던 약속이 있거든. 1033화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패왕색을 사용하는 조로입니다. 사실 저는 조로가 이번 와노쿠니에서 조로의 패왕색을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레일리와의 평행 이론 등 분명하게 조로가 패왕색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카이도에게 쓴 조로의 패왕색은 엠마에 담긴 오뎅 영혼의 패왕색이 아닐까 주장했었죠. 다만 이번 1033화에서 드디어 조로가 제대로 패왕색을 사용했습니다. 검을 진자의 무장색 펭귄을 강제로 흡수한 후 조절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제멋대로 베어내는 엠마. 이 요도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개인적으로 설정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이 있는 칼을 굴복시키지 못해 요도가 되었다는 거 너무 설정이 재밌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조로는 이 패양색으로 엠마를 흑도로 만드는 걸까요? 분명하게 와노쿠니에서는 흑도 떡밥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류마의 흑도 슈후이는 류마의 역전으로 이루어졌다는 규키마루의 대사. 엠마는 조로하기에 따라서 흑도처럼 위열이 높아질 수 있다는 히테치의 대사. 이렇게 와노쿠니에서 계속해서 흑도 떡밥이 나오는 만큼 이번 와노쿠니에서 조로가 흑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 이번 조로의 패양색으로 엠마를 흑도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패양색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흑도의 조건이 패양색이 아닌 첫 번째 이유는 흑도의 소유자 미호크가 패양색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캐릭터 설정집인 비브르카드에서도 미호크 패양색은 나오지 않았고 물론 미호크가 패양색을 사용하는 장면도 나온 적이 없죠. 그래도 추후에 미호크가 패양색 능력자라고 밝혀질 수도 있지만 일단 확률은 낮겠죠. 흑도의 조건이 패양색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 패양색을 가지고 있는 레일리와 샹크스도 흑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엠마를 길들인 오뎅도 엠마를 흑도로 못 만들었죠. 즉, 흑도는 사용자의 패양색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패양색으로 요도를 제압해도 흑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가설대로 엠마의 오뎅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설정이 맞다면 흑도는 전 주인의 영혼의 각성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흑도의 비밀은 엠마에 담긴 오뎅의 패양색과 조로의 기백의 결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자들은 기백이 패양색 팩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일리가 설명한 기백은 단지 기운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 패양색을 가진 자는 패양색을 가진 자의 기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레일리는 상대의 기백을 강하게 느끼는 힘이 견문색 팩이라고 했죠. 즉 누구나 기백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조로의 기백으로 엠마가 길들여지고 엠마의 오뎅의 패양색이 담기게 되면서 엠마는 흑도가 되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패양색이 없는 미유코도 흑도를 가진 게 말이 되죠. 또한 패양색이 있는 레일리와 샹크스가 흑도를 못 만든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과연 흑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조로의 근본인 쿠이나의 검인 화도일문자 역시 흑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혼의 각성이 검에 남기며 흑도가 된다는 게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1033화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서서히 밝혀지는 루나리아족의 정체입니다. 퀸은 루나리아족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물어보죠. 그런 놈들이 왜 전멸했는지. 저번 화에서 조로가 계속해서 킹을 이기려면 종족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하고 이번 화에서도 루나리아족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전멸당했다는 걸로 보아 루나리아족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1032화 심층 분석에서도 말했지만 혹시 루나리아족의 등 뒤에 있는 불은 파일이 꼬리에 있는 불꽃처럼 불꽃이 생명의 불꽃 아닐까요?
즉 어떤 기후에서도 적응할 수 있던 루나리아족이지만 등 뒤에 불이 자신의 약점인 걸 들키며 멸망한 거죠. 그렇다면 키네몬에게 배운 불을 베는 기술을 조로가 킹에게 사용하며 킹의 불꽃이 꺼지고 킹이 쓰러지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월요일에 조야TV 1033화 심층 분석에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